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모아타운 사업 진행에 대한 사례, 그리고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이라든가 결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되는 시간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소중한 자산, 금일 좋은 정보를 얻으셔서 선택과 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사업 설명회 이전에 이때까지 많은 사업에 도움을 주셨던 한국토지신탁의 도시계획 과장님 이태석 과장님께서 자리를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꾸들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아타운 진행 사례에 대해서 유흥건축사 김재현 상무님께서 모아타운 진행 사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님, 김재현 상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흥건축사무소 김재현 상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설명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지금 다음 달 지금 고시 예정이어서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공개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이 모아타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췌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망우 본동 354-2번지 일대 이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인데요. 전체 면적은 한 66,389제곱미터에서 약 한 2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양원역하고 망우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전체 365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319개 동이 노후화돼서 지금 노후도는 한 87.4%로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본동 모아타운 내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7층 이하 지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3종 일반 지역도 일부 있는 이렇게 3개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가 전체 구역계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요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A1, 2, 3이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이 된 부분이고요. 까만색 회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공영 주차장.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자율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정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A1하고 A2, A3는 저희가 앞에서 보셨듯이 2종 7층, 그다음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 3종 일반 지역이 섞여 있는 구조인데 총 상향을 통해서 전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용적률은 300%까지 하고 최고 층수는 29층까지 이렇게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현황 저희가 3D로 올려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저층 고밀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게 되면 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이제 3개 블록이고 기존 763세대에서 지금 1180세대로 개발 예정이고요. 그다음 3종에서 300%까지 다 개발이 되고 총 16개 동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아타운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업 실현성 강화입니다. 어쨌든 모아타운 계획하고 그 안에 개별 단지별로 이제 개별이 될 건데 개발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존 그 블록 안에 이제 협소한 도로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크게 교통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고용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 2, 3블록으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밀도 계획은 이제 3종까지 올려서 할 수 있게 계획을 했던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단지 구역 내도 중요하지만 외부 단지와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단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저희 단지 중앙에 이제 도로를 정비해서 이제 차량도 중요하지만 이 단지들이 어떻게 엮일 것이냐. 각각의 블록이긴 하지만 하나의 큰 단지처럼 보이면 그만큼 그게 더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가로를 커뮤니티 가로로 형성을 하고 그 가로를 기준으로 각각의 단지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협소한 도로 같은 게 기존 같은 게 그 보차 혼용이 돼 있고 그러니까 불법 주차도 돼 있다 보니까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교행하게 되는 그래서 조금 위험하면서도 불편한 그런 도로들은 도로를 확보해서 차량 도로를 하고 다행히 도로에 딸린 인도도 확보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개발하는 블록 단지들의 그 회전의 공지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보행 공간을 더 좋게 구성을 하고 그런 좋아진 구성을 통해서 뭐 상가 대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해서 이제 지역에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각 아파트 단지들이 가지게 되는 주민 공동 시설들을 그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이제 분산 배치해서 이제 좀 더 커뮤니티 가로가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300%에 최고층 27층에서 469세대로 개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2구역은 300%에 최고층 29층에서 274세대로 개발이 되고 오른쪽 상단의 3구역은 300%에서 지상 27층 437세대로 지금 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제 개별 개발하게 되면 자기 아파트 단지만의 그런 특징을 가지겠지만 여기는 각 세 개의 블록이긴 하지만 전체에 딱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보이게 그렇게 개발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한테는 좀 더 효과적인 개발이 될 거라고 소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형건축사사무소의 김재현 상무님께서 실제 모아타운의 진행 사례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타운과 신속 통합 계획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비교를 나누고 그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순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의 큰 챕터로 나누고요. 첫 번째는 모아타운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개요와 아니면 장점 그리고 모아타운이 속해 있는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어떤 부분이 그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1대1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에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요, 그 다음에 그 신속통합기획도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업들, 그 정비사업, 아니면 뭐 가로주택사업,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이 사업별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으로 그
올해 안에 바뀐 부동산 정책들이 좀 크게 한 세 가지의 정책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627 부동산 대책하고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게끔 잠깐의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일단 이 오늘 발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1호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권동에 모아타운을 최초로 시작을 해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1242세대를 짓는 모아타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1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요. 2028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아타운을 진행했던 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 인가는 이미 받았으나 지금 변경 인가를 치르고 있어서 올해 원래 당초는 착공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업 시행 변경 인가로 인해서 내년에 착공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소규모 정비 사업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뭐 작은 단지만 지을 것이라 예상을 하시는데요. 지금 최초로 중랑구 망구 3동에 2,000세대가 넘는 레머드 모아타운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천호동도 제가 알고 2,200세대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모아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라고 해서 131km²에 대한 면적이 있고요. 거기에서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나온 지역이 약 115km²입니다. 이 재개발 불가 지역이라는 것은 그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정비계획을 그 계획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여건이 안 좋다, 너무 이렇게 불편하다 해서 나왔던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대안이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에는 크게 네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타 사업에 비해서 착수하기 위한 사업 요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뭐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60%가 돼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60%가 아닌 50%에 대한 노후도만 충족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층수에 대한 완화, 아니면 뭐 개별 그런 부분, 뭐 층수의 완화라든가 아니면 뭐 가로구역 여건들의 완화, 이러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요건에 있어서도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건축사의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지만 종상향으로 인해서 사업성 확보가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00%고요. 그럼 200%에서 종상향을 하게 되면 3종 일반 지역이 됩니다. 그럼 3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상 250%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뭐 지자체라든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했었을 경우에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2종 같은 경우는 250이지만 200%만 지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그 250이 상한이거든요. 3종 같은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이 300이 됩니다. 그럼 300에 대해서 더 초과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추가되는 용적률만큼 일반 분양분으로 환원을 해서 여러분들의 분담금이나 부담금을 그만큼 줄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 주차장에 우리 통합 설치라고 제가 간단하게 뭐 작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입체적으로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 도서관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 편의 시설을 입체적으로 또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접한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 협정을 통해서 그 중간에 대한 그 주차장을 통합으로 해서 같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의 그
중간에 이어지는 뭐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에서 어차피 조금이라도 면적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모아타운은 타 사업에 비해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반 시설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약간의 요건들이 있지만 타 사업이 하지 않는 기금 지원을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저금리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합원님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모아타운에 대해서 일단 장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모아타운의 이제 구성 조건인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서 보통 다들 소규모 정비 사업 하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물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에 했었을 시의 비교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그 요건이 일단 틀립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6m 도로에 쌓이지 않아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우리 구역을 6m로 삥 둘러싸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면적에서도 차이점이 나는데요.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써있기는 1만 해배지만 실제적으로는 13,000까지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을 받았을 때 뭐 추가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일단 별개로 놓고 기본적으로는 1000해배까지가 가로주택의 사업 면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만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지를 구성해서 뭐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도의 요건에서 10%가 모아타운이 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종상향이라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뭐 두 번, 세 번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강조됨이 부족하고요. 아마 모든 사업지들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일단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50%라고 생각하는 이 종상향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안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고요. 법적 상한의 운정률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은 그럼 어떻게 선정되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계셨던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공모 방식을 통해서 동의서를 작성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언제부턴가는 또 주민 제한 동의서를 작성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모아타운이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2024년 7월 31일 날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라.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제 좀 낮은 주민 동의서를 얻어서 공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좀 반영된 부분이 좀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의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동의율 자체도 50%에서 뭐 60%를 일단 상향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알기로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공모 방식에서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방향을 일단 선회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기존의 공모 방식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에 대한 동의서도 지금 주민 제한 동의서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나마 사업에 대한 지속성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아타운은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빠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이름에도 신속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나 말씀드렸다시피 신속이라는 부분과 기존에 좀 정체되어 있는 뭐 도시계획 수립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주관해서 끌고 가다 보니 조금 더 빨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빨리 간다. 이 부분으로서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해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0년 초창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단축이 있고요.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통 짧게는 한 3, 4년, 길게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주최해서 이 부분을 진행함으로써 2년, 3년에 끝낸다라는 계획을 갖고서 이 사업을 초기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통합심의라고 하죠. 뭐 경강심의, 건축심의 이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통합심의라고 하는데 지금 뭐 재정비 정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다 통합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심의에 대해서는 뭐 신속통합기획에서 얘기했던 차별점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정비계획 수립이라던가 아니면 정비구역 이 지정 과정에서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를 이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이 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해서 지금 사업을 못 쳐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정비 계획을 지정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민간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뭐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이 정비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신속통합 기획 자체가 오히려 정비 계획 수립 자체에서부터 지금 삐걱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경관 및 주거 품질 향상입니다. 제가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단점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데 이 도시경관 및 주거 품질 향상이라는 것은 뭐하냐면 서울시가 기획을 해서 도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뭐 경관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던가 이런 부분으로서 처음엔 그렇게 기획을 했으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업무량의 이 과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가이드라인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특색도 있어야 되고 지역적인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가이드라인을 획일하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뭐 아파트에 대한 뭐 보도라인 설계라던가 아니면은 아파트 내부의 디자인이라던가 설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획일화가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좀 차별성을 좀 못 느끼고 그 부분을 해소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한 개발이라고 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충수 이런 부분을 초기의 사업성에서 일단 주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주체는 주민 여러분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주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기반시설 얼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적률 얼마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다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률이 나온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기부 체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좀 많이 잡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간으로 개발하시는 개발 비용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학교를 지어주는 것도 좋고 도로를 지어주는 것도 좋고 공원을 지어주는 것도 좋죠. 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아니라 주민의 돈으로 한다는 게 조금 반발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마찬가지인데 이제 공공성 확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반 시설을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에서 장점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물론 저런 공공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만 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 주머니가 얄팍해진다는 건 오히려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장점들 자체도 좀 단점으로 좀 잡아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주민 자율성 자체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실질적으로 많이 수렴하기보다는 하다못해 뭐 내부에 대한 설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설계사 선정 및 시공사 선정 내부 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들 반영 자체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최초에 얘기했었던 속도에 대한 단축 부분도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신속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좀 늦는다고 해갖고 그 말들이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울시의 인력이 일단 가장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안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11월 18일 날 그때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그 민간으로 다시 반환하라는 식의 이제 간담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때까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곳이 제가 알기로 224곳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주거로 진행된 곳이 딱 2곳입니다. 근데 이 주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거가 아닌 중심 상업시설의 오피스텔로서 실질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아파트라던가 이러한 주거에 대해서는 그 224군데 중에 실 한 군데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별 비교를 일단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로주택이랑 모아타운은 아까 이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기획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존 50% 동률에서 60%로 동률도 올랐고요. 그런데 뭐 신속통합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일단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적률 상향 이 부분은 모아타운만 해당됩니다. 신속통합계획도 우리 300% 용적률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거는 이제 기반 시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어 주셨을 때 300%가 가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기반 시설 빼고 용적률 뭐 300% 한들 사업 면적이 일단 줄어든 상태에서 300%와 그렇지 않고서 우리의 사업 면적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300%와 일단 비교 자체가 다르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자금에 대한 뭐 기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런 부분은 뭐 모아타운 같은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또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일단 장단점에 있어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단점을 한 가지 좀 언급을 하자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주민들이 여러 구역이 합쳐져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 이 구역에 계신 분들께서 단합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지휘 체계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한 사람이 좀 빨리 간다 그러면 좀 진정을 시키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축 협상이라든가 우리한테 이익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컨트롤 타워에 대한 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잠깐 쉬는 시간을 일단 갖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큰 부동산 정책이 3개가 나왔었죠. 627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97 부동산 정책, 1015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627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융권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화하는 정책이었고요. 가장 큰 주요 골자는 기존에 이제 주담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을 좀 많이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강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LTV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이제는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그 의무 규정도 그때 627 부동산 정책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일시적으로 집을 2채를 가시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1년간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 이제는 6개월밖에 못 줍니다. 이게 627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97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다 보니 여기 주민들의 피부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저희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와닿는 사항이고 직접적인 내용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그다음에 15 부동산 정책 이게 아주 이제 뼈 때리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조정 지역이 이번에 부활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서울시가 조정 지역이었다가 2022년이었나요? 21년이었나요? 그때 아마 해제가 됐다가 이번 2025년에 다시 조정 지역으로 해당되면서 서울이 투기 가열 지구에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경기도 일부 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LTV 제한 기준 자체가 기존에 60%였습니다. 집값이 1억이라면 내가 여기서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기존에는 6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조정지역으로서 지정이 됨으로써 지금은 40%밖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주택에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주택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새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전매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전매도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을 내가 새로 아파트를 구입을 했었을 때 아니면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매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부동산 뭐 아파트의 당첨에 대한 무효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금 규제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내가 아파트에 당첨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LH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 청약을 넣지 않습니까?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나 아파트 당첨됐지만 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거나 아니면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그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사례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인 청약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첨되고도 내가 이 당첨을 취하할 경우엔 10년간 재당첨에 대한 기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서 당첨되신 분들도 5년 동안 다른 구역의 조합원 아파트를 당첨받으실 수 없으세요.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나는 여러 구역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 개 구역의 아파트만 당첨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정지역이 지정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많은 뭐 쇼크 아닌 쇼크도 주어졌고 영향력도 일단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조정지역과 마찬가지의 지역이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의 이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맡으셔야 됩니다. 허가를 맡아야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 돈만 내고 샀다고 해갖고 거래가 예전에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매물을 새로 구입하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실질적인 매매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매매가 성립되고 나서 바로 또 입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가 한때 한 정권에서 26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적도 있었고요. 지금 정권에서도 3개의 큰 정책을 발표를 내세웠지만 이게 영원하리라는 법은 없고요. 대신에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알고서 행하시는 것과 모르고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차이점에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간단한 그냥 소개로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 말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메리트가 정말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들께서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각 구역 간의 이제 단합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모든 그 국민평형대 아파트는 다 10억이 이제 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언제까지 이 오래된 집을 갖고서 이 가난을 대물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꼭 모아타운 뭐 신속통합기약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사업이 무엇이고 우리가 뭐 정비 사업을 하면은 어떤 사업으로 가는 게 맞을지 한번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기 통합위원회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나은 제안이라고 드리는 부분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뭐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제가 맡은 파트는 제가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통합추진위원회 이유봉 회장님께서 지금 모아타운 구역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천이에도 찾아주셔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뵌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전장에 이제 설명해 드리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시고 저는 이제 여기 그 천호동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바라본 주안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추후에 또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아까 건축회사가 이제 설계회사가 그 망우동 모아타운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에 저희가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관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또 협조를 받고 있어요. 조합에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날 미팅을 해가지고 전문가들과 저희가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등등 그리고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코치를 해주시고 있고 또 오늘 설명을 하신 정비업체는 상당히 젊은 피입니다. 태신이라고 신생업체인데 큰 회사에서 새로 만든 정비업체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론적인 걸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여기에 천호동 소위 뉴타운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여기에 계신 토지증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증식이 되는가 요 점이 제가 제일 가장 큰 포인트고 우리가 10년 걸리는 거 솔직히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2사구역은 벌써 저희가 조합원 동의율이 그러니까 모아타운 동의율이 조합이 75%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2월 이후에 저희가 창립 총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5구역과 6구역이 어떻게 해야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빨리 큰 건설회사를 모시고 명품 대단지를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이 거의 없게끔 할 수 있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들 따로 놀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재산이 증식되기는커녕 정말 명자를 사람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기서 3, 4년간 조합을 설립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해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현대건설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잠깐 현대건설 두 분 일어나세요. 예, 인사하세요. 예. 그리고 현대건설도 참석하셨고, 또 이제 한국토지신탁은 자회사가 동부건설이 있고 HG건설이라고 옛날 한신중공업 건설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건설사도 많고, 대우건설도 왔다 갔고, 여러 건설회사들이 다 우리 그 천호동 뉴타운에 대한 그 시발점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3구역이 이제 대림, 소위 그 일군 건설사가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포스코 건설이 이제 지금 로데오길에서 12월 중순에 준공을 하는데, 포스코 건설에서도 많이 오고 있어요. 새로운 그 현장을.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2,200가구, 2,200세대의 소위 대단지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인데, 현재 세대 수가 12사구역이 80세대고 신축 아파트로 4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 5구역은 전체가 360세대인데 이게 한 900세대 정도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구역은 총 한 260세대인데 한 900세대 정도가 건립될 예정이라서 실제로 현재 700세대 되는 우리의 조합원들이 2,200세대의 그 아파트를 3배 정도가 나오는 아주 우수한 현장이에요. 이 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른 현장 같은 데 가면 거의 뭐 50%도 안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분담금이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700세대에서 3배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빨리 하는 방법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조합장 해먹겠다고 막 나가가지고 소위 비대만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도로 구역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계가 8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2만 6천 평 정도 되나요? 하여튼 3만 평 가까이 되는 이 대단지 현장이에요. 저희가 뉴타운 중에 정말 압구정동 같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물론 여기가 이제 중흥건설이 주상복합으로 40층짜리가 여기 들어와 있지만, 그 다음이 12사구역이에요. 12사구역은 지금 75% 조합 설립 동의율이 달성된 지역입니다. 조만간에 여기는 모아탄이 될 예정지고, 그 다음에 5-1, 5-2 저희가 60% 이상 모아타운 동의서를 이미 받아놨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모아타운 구청에 접수할 예정이고, 지금 6구역이 오늘 6구역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초대를 많이 했는데, 6구역이 본래는 우리가 6-1만 먼저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을 작년에 받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신속통합하시겠다는 분들이 안 되니까 자꾸 서울시에서 또 떨어졌어요. 작년에 6-1을 달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6-1이. 예. 근데 6-1 자체가
저희가 지금 조합 설립을 하고 있어요.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그러면 이 구청에서는 뭐냐? 아니 니네가 빨리 하는 거 있으면 빨리 해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부터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게 빠르겠냐? 아니면 신속통합 6구역만 따로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묶여가면서 빨리 하겠느냐? 이건 자명한 얘기가 조합을 설립해서 빨리 흡수해가지고 6-1 모아타운, 6-2 모아타운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빠른 인허가 절차가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위시 안 올라가요. 조합 설립 동의 자체가 구청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 올라가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서울시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이거 빼라 저거 빼라 공원 놓라 구청면로 상가 다 사가지고 너희가 보상해라. 이러다 보면은 신속이 아니라 완속이에요, 완속. 이거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남을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2사구역을 3년간 조합 설립하다 보니까 얻은 경험이 한 30% 되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소위 그 땅을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팔고 나가길 원해요. 조합에. 소위 협의 매수를 해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한 30%가 떠나는구나. 그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면 안 돼요. 못 파니까. 그래서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금 신속통합 재개발을 신청하는 순간 묶이면 어르신들이 팔고 나갈 사람들도 있고 아파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6구역의 신속통합 재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빌라의 재산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소위 그 단독주택이니 상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을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토지거래가 자유스러운 재개발 방식이 있는데 왜 굳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돼가지고 인허가 자체가 말이 2-3년이지 5년 걸리고 어떨 때는 10년도 걸리고 지금 유천빌라라고 저기 천호 성당 뒤쪽에 신속통합 재개발로 3-1, 3-2, 3-3 하고 있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 15년 동안 토지거래 지역 2년마다 갱신해가지고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왜 이쪽에다 소위 우리 뉴타운에 그런 걸 하지 말라. 왜? 만나보니까 어르신들은 아파트가 필요 없대요. 현금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30%가 나오더라. 그런 사람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놓으면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실거주한다고 매매가 일어나겠냐 이런 얘기죠. 빌라 사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걸 하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6평 아니 6해배니까 얼마예요? 한 2평 이상은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버려요. 신통은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죠. 허가면적, 주거지역 6평방미터 2평 이상 되는 건 무조건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실거주 증명 안 되면 매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저희가 반대하라고 해서 계속 홍보하는 것이지 뭐 어떠한 뭐 개발 이익이니 무슨 뭐 조합장이 이런 거 때문에 홍보하는 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아까 우리 전문가께서 이제 신속통합 단점 한계 뭐 이런 거 말씀했는데 커다랗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되기 때문에 싫다.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많다. 이게 말이 저거지 내놓는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시에. 그리고 주민 갈등을 일으킨다. 왜? 하다 보면은 신속통합 기획 승인 난데도 중간에 깨지는 게 많아요. 중간에 보니까 분담금이 확 올라갔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25% 반대해가지고 신속통합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신속통합 기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애시당초부터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정을 만들었어요. 후보지 모집하려면 신속통합에서 서울시장이 구청에다 대고, 야 너희들 이런 데는 제외하니까 올리지 마. 첫 번째, 찬반 갈등 우려 지역. 천호동에서 이런 데면 뭐 칼부림도 나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아니 정말 안 좋은 저건데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찬반 갈등 우려 이런 데 올리지 마라. 그리고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중복된 사업, 6구역이 그렇잖아요. 지금 모아타운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데, 조합설 동의서 6-1부터 받고 있는데 무슨 신속통합을 하겠다고 또 연본 동의서를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난 공모에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 6구역이 신통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럼 떨어졌으면 미선정된 사유가 치유가 되지 않고는 올리지 말라. 근데 왜 6구역을 그렇게 신통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개인적인 목적 아니면은 이런 제도를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 그 통합모아타운 추진위원회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증 소유자 여기 주민들이 어떠한 그 감언이선을 하더라도 절대로 6구역을 못 올린다. 그 사람들이 동의서 받아가지고 7, 8월 뭐 추석 이후에는 65%에서 서울시로 올린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구청에서 언제 올린다고 얘기하나. 동의서를 써줄 때는 그렇게 감언이설로 받아가 놓고 몰라요. 크리스마스 이전에나 올릴까 말까.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다 만족을 해야지만 구청에서도 올릴까 말까 하는 게 신속통합 기획, 소위 기획이에요. 기획. 신속통합 기획이 누가 하느냐?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저희는 모아타운 주민이 제안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가 재산권이 제한되는, 소위 매매가 제한되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정말로. 아니 왜 관청에서 우리 2평 이상 땅을 왜 못 팔게? 그런 제도 하지 말자. 우리가 통합 모아타운 하니까 반발 심리로 우리 저거 뺏어가야 되니까 신통해야 돼. 신통 안 하면은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10년 15년 걸리는 건 자명한데, 유천빌라니 천호 성당 쪽에 전부 15년 돼서 마지막에 신속통합 기획을 해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 돼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매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6구역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초록색 이쪽에 조합 설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조합 설립 너네 해라. 일단 빨리 해서 빨리 하는 사람들 받고 흰통을 써주든 조합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조합 설립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 써줬다고 여기 못 써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스마트해야 돼. 야가야 된다고요. 이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돼. 저 사람 얘기. 그 양자택일을 할 수가 있어요. 흰통 써주면 써주고, 모아타운 조합 설립을 설립해주고, 누가 빨리 하느냐? 그 빨리 하는 거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게 빠르지, 올라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겨우 선정되기 위해서 적어도 4, 5년 걸리고 그걸 오세훈 시장이 3년 안에 해주겠다는 게 신속통합 계획인데 글쎄요, 저희가 경험상으로는 조합 설립부터 하고 들어가는 게 빠르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아셔가지고 정말로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리고 이게 조합 설립한다고 저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한 130% 뛰어요. 12사구역이 평당 3천 전후에서 지금 거기 그 8m 도로 나는 그 유경식당 건너편에 시유 있고 이런데 평당 5천을 올랐어요. 안에는 4천. 왜 그러냐? 조합 설립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뛰더라. 근데 그때 한 30% 되는 어르신들이 난 아파트 필요 없으니까 너희가 사줘. 그 가격으로 사줘야 돼요. 빠져나가기 쉽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개발이익까지 집가 상승까지 받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산 이득도 생기고 또 팔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바로 모아타운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잠깐만 다시 여기에 우리가 조합 설립하면 모아타운은 이렇게 6구역이 6-1 되고 그 다음에 6-2도 모아타운을 같이 접수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 부동산 유명한 네이버 이거 네이버 부동산이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치면 이미 여기 6-1이 이미 행정구역으로 6-1이 천호동 통합 모아타운 추진지역으로 돼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쳐보시라니까. 왜? 작년에 이미 구청에서 행정구역을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여기 신통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여기를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이것은 조합설립 동의서가 나온 원본이에요. 6-1 조합설립을 해라. 구청에서 빨리 하는 데 해라. 그러면 6구역 분들은 누가 빠르고 누가 하든 양쪽으로 써주시든 반대를 하시든 다 자유의사니까 정말로 실익이 되는 제도로 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호 5구역은 그동안 저희가 다 60% 이상 모아타운 동의서를 받아놓은 구역인데 왜 그동안 이렇게 좀 묵혀놨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일부 비대위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 5구역에 이쪽이 이제 빨간 쪽이 강약국 뒤입니다. 강약국.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강동 리버스타운이라고 신축 빌라가 99세대가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것은 이제 노후도가 30년 된 거고 파란 거는 노후도가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이게 조합 설립을 가능한 구역은 30년 노후도의 3분지가 돼야지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나요. 그게 강약국 뒤입니다. 그래서 강약국 뒤를 조합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청에 이미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약국 뒤를 먼저 조합을 설립을 하고 이쪽 5구역의 강동 리버스타운 이쪽이 신축이 많아가지고 노후도가 떨어져서 여길 포함해서 이렇게 5-1 모아타운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5-2
여튼 저 파란색은 칠성빌라 있고 여기 천사공원 있고 이 구역은 주민제한 모아타운이 충족되는 구역이에요. 여기처럼 5-1처럼 이 신축이 한쪽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합 설립해서 이렇게 포섭하는 이러한 2단계 소위 그 주민제한 모아타운이 아니고 5-2는 바로 모아타운 주민제한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은 번거롭지만 조합 설립 먼저 하고 조합 설립한 후에 이 신축 구역을 포함을 해서 주민 제한을 하면 소위시에서 불합격을 안 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노하우인데 조합 설립된 구역은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신축이 많더라도. 이 노하우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비대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강동구청에 조만간 조합 설립 동의서 이 용지가 나오면 연본 동의서가 나오면 이 강약국 뒤부터 저희가 조합 설립을 해서 5-1은 이렇게 확장하는 2단계고 5-2는 바로 주민제한 모아타운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지금 다 계획을 짜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통합 모아타운의 장점은 뭐냐면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니네 10년 걸리다 20년 걸리다 그건 어폐가 있는 얘기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사구역 5-1, 5-2, 6-1, 6- 해가지고 모아타운을 붙이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붙이고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도시설계하는 분들이 이제 잘 아는 내용인데 뉴타운 소위 그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저희가 재정비 촉진 구역. 우리는 뉴타운이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는 그런 도시계 그 용어를 쓰는데 그리고 올해 7월 1일 날 저희가 강동구청과 도시류라는 그 용역업체를 해가지고 천연 뉴타운 3만 평을 일반 아파트집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제한 없게.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저희도 열심히 하고 해서 관이랑 협조해가지고 천호동 뉴타운 3만 평을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소위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7월 1일 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받은 구역은 10%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적 용적률을 요번에 국토부에서 무조건 20%더 줘라. 재정비 촉진 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은 우리 뉴타운이 재정비 촉진 구역이 30%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700세대가 2200세대로 하면서 저희가 일반 분양을 최대화해서 우리의 분담금을 없애겠다. 그게 저희가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의 목표가 3배 이상 나오는 일반 분양을 물론 임대주택도 일부 넣어야 되죠. 한 1-20%. 그렇지만 얼마나 잘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많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유리한 재정비 촉진 구역인데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다 찾아먹을 수가 있어요. 구역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 더더욱 하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모아타운 자체가 또 세입자 보상 및 임대소득 보상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자들과 소위 그 임대소득 등등 이런 보상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또 많이 줘요. 집을 팔아서 이만큼
보상을 해주라고. 그래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마련이 시행해가지고 이게 2022년에 서울시 조례로 이미 통과된 상태고, 이거를 반영해서 최초 이제 범동에서 모아통 범동 사례인데, 여기가 시범단지입니다. 모아통 실제적으로 용적률이 다 300% 이상 안 보이는데 308% 막 307% 해가지고 300% 이상을 뚫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조금 몇 년 전 일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또 추가로 법적 용적률 상한선을 20% 올리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정말 이 전문가들 집단들이 다 모여 있으니 최대한 우리의 그 유리한 그 용적률을 받아서,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우리가 주민 제한하고 또 토지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구천면로 대로의 그 상가 쪽은 일체 손은 안 됩니다. 상가 쪽은 재개발하자 하면 거의 80~90%가 반대예요. 그리고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가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서울시 지침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보상은 다 우리 아파트 집 짓는 사람,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 상가 보상은. 그러나 모아타운은 상가는 다 뺐어요. 저희는 우리 신경외과, 세종동물병원 쭉 해가지고 유경, 저기에 초능수산, 저기에 뭐 모텔까지 상가 쪽은 전부 제외한 겁니다. 그건 천호동 상가 번영회에서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신속통합 기획은 이건 기획이란 말입니다. 서울시에 무조건 넣어서 너희가 용적률을 좀 더 줄 테니 무조건 보상해라. 왜? 구천면도의 그 도로가 서울시 도로거든요. 그걸 넓혀야 돼요. 근데 올해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내년 2026년에 도시계획이 10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내년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구천면로의 그 길을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올해 이미 발표를 했어요. 우리 돈을 안 하겠다. 너희가 재개발하면서 너희가 보상해, 그 도로를.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신속 통합으로 해가지고 뭐 그림 저렇게 박스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상가 부분에서 엄청난 보상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 안에 아파트 짓는 사람이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도로를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아타운은 전부 안쪽만 해. 우리끼리 집 짓면 상가 노인은 알아서, 상가 본영에 다 지금 결속돼 있어가지고 알아서 잘 상가 지시라고. 왜? 요즘은 상가를 지면 질수록 손해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주문건설에 1층 상가 들어온 게 뭐가 있어요? 다 조합에 다 손실로 결국 분담금으로 다 나가는 돈이거든. 그 상가 부분이. 우리는 아파트 구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짓고, 지금 3구역 대림이 곧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상가 몇 개나 졌냐고요. 제가 알기 6채인가 진 걸로 알고 있어요. 6개 상가. 한동 조그맣게. 맞습니다.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상가 지면 질수록 손해인데, 우리가 신속통합 기획처럼 9천여 상가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상을 하고, 뭐 시어머니 말 듣다가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공원 넣고 하다 보면 중간에 분담금이 많아지면 또 그때 반대돼가지고 25% 반대되면 또 무산돼요, 중간에. 그런 구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12사구역을 요번에 조합 설립하다 보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 상가를 다 넣었어요. 세종동물병원부터 우리 신경외과, 뭐 저기 금은방 다 넣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안 한대.
다 반대 다 타노스 내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너희한테 사가려면 평당 8천만 원을 달래. 조금 있으면 1억으로 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저희가 상가를 끼면 안 되는구나. 그 구역에 변경 신청을 했어요. 상가를 다 자르고 안에만 우리가 아파트 짓는 안에만 우리가 구역을 내서 그걸 승인 받아가지고 75% 동의율이 그래서 된 겁니다. 예. 그럼 상가 가진 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너희는 소위 가격이 싼 데고 우리 비싼 데인데 같이 안 논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다 타협을 봤어요. 우리가 조합 설립 이후에 그럼 협의 매수하든 뭐하든 생각을 해보자. 대신 우리가 모아타운 하는 건 반대하지 마라. 그래서 해피하게 지금 휴전을 하고 저희는 조합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노하우가 저희가 근 3, 4년 동안 천호동에 이런 거 쌓이다 보니까 이 상가이 분들이랑은 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신속도화 기획은 상가를 반드시 넣어야 돼. 그에 대한 보상이 다 우리 분담으로 나간다.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나중에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걸 선택을 하시라. 네. 그런 점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막말로 제사밥에만 생각 있는 조합장 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옳아요. 저희도 12사구역 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면에 상관 제청을 했더니 앞에 희유라든지 유진 인테리어 금년 반대해. 금년. 그 반대하는 거 어떻게 해? 거기까지 넣어줘야지. 25% 미만 반대니까 나중에 협의 매수하든 수용을 하든 그건 할 수 없는 저건데 일부러 그 비싼 소위 구청면 상가를 넣었다가는 정말 분담금이 어마어마해진다. 그리고 빠른 거는 조합 설립부터 하고 들어가서 빨리 5년 내에 집을 져야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정 촉진 구역이라서 단독적으로 하더라도 많은 인센티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구역이랑 달라요. 일반 구역이랑 우리는 약간 축복받은 그런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센티브 줬을 때 우리끼리 모여서 조합 설립해서 집을 짓든 막말로 팔고 나가든 그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조는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저기 혹시 말씀하실 분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세요. 네.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아까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호 4지구에 사는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5층 건물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아타운 이렇게 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3년 전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팸플렛이라든가 내용을 다 여지껏 명함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돼가나 내 재산하고 비례해서 내가 이득이 될 수 있나 손해가 되나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망설였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딱 제가 보기로 2번째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신뢰감이 제가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정식으로 가입하려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오셨는데 저희가 식사를 원하시는 분은 깡돈에 조촐하게 차려놨으니까 드시고 가시고 가시게
뭐 동의서 양식이 밖에 많이 있으니까 쓰실 분들은 좀 쓰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젊은 그 정교체를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홍보요들이 많이 이제 가가오 돌아다녀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하나하나 이제 결실을 보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조촐한 거 우리가 수건 한 장씩 마련했으니까 갖고 가십시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